안녕하십니까, 덕필입니다. 이번 주 따끈한 신작 2개 보고 왔습니다. 하나는 강말금 봉태규 주연의 고당들을 영화제에서 보고 왔고, 하나는 하정우 감독의 윗집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고당도는 어차피 다음 주 정식 개봉이라 그때 다뤄보고, 개인적으로 하정우 감독의 작품이 좀 더 궁금했던 터라 그거부터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올해 초 로비가 나왔는데 벌써 다음 작품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찾아보니 로비 개봉했을 때 이미 다 찍은 상태였고, 올해 부산영화제를 출품하고 연말 시즌 개봉하는 걸로 목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체 정보가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처음 느낀 감정은 와, 올해 최고의 파격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부터 났습니다. 정말이지 도발적이고 과감한 작품이었고, 하정우 감독 커리어에서 연출적으로 진일보했다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옆으로 큰 가지가 하나 뻗어나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스터만 보고 하정우 공효진이 둘이 부부했거니 전에도 호흡을 맞췄으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헐리우드식 부부 소동국, 복수국 정도 가볍게 생각했는데, 보는 동안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내용이라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감정의 변화가 엄청났습니다. 영화 홍보 문구에서 색다른 영화라고 얘기하니 당연히 부부니까 야스 얘기 나오고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아주 높고 이 적나라하게 얘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좀 찾아보니 원작이 대박인 게 감독이 세스가이라는 분이신데 스페인 작품이고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세 나라에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었고, 현재 미국에서 세스 로건이 인바이트라는 제목으로도 리메이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리메이크가 이처럼 많은 건 이 스토리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뜻일 겁니다. 결혼이나 부부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서 리메이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캐릭터를 좀 소개하자면, 하정우가 맡은 김 선생은 직업이 고등학교 한문선생이고 와인, 요리, 요가 등등 다방면에 능한 팔방미인이고 능글맞은 성격의 극이 성격의 친화력 갑인 인물입니다. 이한이가 맡은 최수경은 유명한 유튜버이자 정신과 전문의이고, 여기서도 김 선생 만만치 않은 이인데다 누구보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인물이고, 초반에는 김 선생한테 가려져 티가 안 나는데 그 후반에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공효진이 맡은 임정환은 미술 전공 시간 강사이고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주부일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인물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돼서 공허함과 외로움이 지쳐있는, 그러면서도 남편을 좀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동욱이 맡은 이현수는 영화감독이고 독립영화로 인정받은 감독이었지만 상업영화로는 입봉을 못하고 최근 OTT 시리즈를 제안받아서 작품을 준비하는 인물입니다. 딱 봐도 완벽주의 성격에 와이프랑 말싸움하면서도 절대 지지 않는 까칠한 면이 있는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해보자면, 오랜 결혼생활에 사이가 소원해진 정아와 현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집에서도 대화를 카톡으로 할 정도로 한 집에서 따로 사는 듯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부부를 괴롭히는 정체불명의 층간소음이 생깁니다. 새로 이사온 윗집에서 들려온 소리인데, 문제는 그게 너무 노골적인 야스 소리였던 겁니다. 집이 무너질 정도로 격한 시음소리가 거의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하는 우연히 윗집에 사는 사람이 자신이 평소에 유튜브로 즐겨보던 유명한 정신과 교수 수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경의 열성팬이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정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사람들을 싫어하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약속을 들어줄게 라는 조건을 걸고 윗집 부부를 저녁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윗집 부부와 주어하게 되는데, 저녁자리를 파기하려던 현수는 최대한 성질을 감추고 윗집 부부를 맞이합니다. 근데 윗집 커플의 기운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부 금슬이 좋다는 것을 일부러 더 강조하는 듯 하는 것부터 현수 정아 부부에게 추파를 던지는 듯한 말투, 거기에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러운 김 선생까지. 현수는 크게 불편해하고 윗집 사람을 시간 내에 돌려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윗집 부부가 사이좋은 비결이 커플 요가에 있다며 보여주는데, 평범한 요가가 아닌 아크로바틱 요가를 선보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비행기 태우는 듯한 자세, 온갖 요상한 자세를 보여주는데 거의 태양의 서커스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특이하구나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집 내부를 소개하는데 묘한 분위기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일부러 현수와 정아를 떼어 놓으려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아가 김 선생에게 침실 소개를 따로 해줄 때 호기심 많은 정아에게 은근히 요가를 제안을 합니다. 김 선생이. 정아는 싫은 듯 하면서도 반강제적인 분위기에 어쩔 줄 모르며 참여하게 되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 자세, 소 자세가 좀 보는 각도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정아 뒤에서 티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옆방에서 현수가 이걸 보고 눈이 뒤집혀서 김 선생한테 주먹질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에로틱하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 이놈들이 원하는 바가 설마 이거 아닐까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한 기운이 스물스물 들기 시작하죠. 여기까지가 예고에 언급되는 초반 부분인데, 익숙한 롤러코스터나 로비에서 나오는 하정우씨의 화려한 언어 드리블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복락장수, 진액, 풍수지리 등등 수다스러운 이 장면도 타란티노처럼 하정우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데, 솔직히 저는 좀 지겨웠고 홍보에서 사용되는 그 말맛이라는 단어조차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개그는 반복이긴 한데 유행 다 지나간 개그는 지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홍수적으로 지리네요. 그게 홍수질입니다. 그리고 스포일러가 있는 후반 얘기하기 전에 전반 부분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소위 앙상블이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연기자들이 연배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안정적이고 누가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조화롭게 극이 또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배우 하정우한테 기대감이 있는데, 로베스처럼 서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분위기가 전환되는데 중요한 인물이고, 등장부터 중후반까지 그걸 휘어잡는 대단한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김동욱 배우의 현수 캐릭터는 지독할 만큼 현재 한국 영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인데 입봉 못해서 얼마나 까칠해졌겠습니까? 그래도 한편 현수의 처지가 불쌍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입봉 못한 감독들 다 알바하고 힘들게 살거든요. 현수는 또 집에 돈이 많은지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결혼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현수는 배우 하정우가 아닌 감독 하정우로서의 고통을 나타내는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 초반에는 정아나 수경 같은 여배우들은 사실 눈에 좀 덜 띄고, 현수와 김 선생이 만나서 신경전 기싸움을 벌이는데 둘 다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하정우가 두 명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연출한 영화 중에 여주인공이 겨털을 기른 영화가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러브픽션 공효진 얘기라서 배우 개그에 또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실상 전반부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요가랑 이 요리 장면을 좀 얘기해보자면, 특히나 이 장면 촬영할 때 이한희 씨 임신 초기였다고 하는데 이 80% 이상 직접 소화했다는 소리 듣고 좀 충격 먹었던 고난도의 묘기였습니다. 또 하나 윗집 부부가 자랑할 게 있다고 보여준 게 바로 요리인데, 김 선생이 요리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와, 말 그대로 이게 야스지 하는 스타일로 요리를 하는데, 한국 영화에서 코믹하면서도 에로틱한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내 안의 모든 것에서 나오는 류승룡 배우의 우유 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정우 배우가 레전드 찍어버립니다. 또 한 번 어른 섹시라는 단어가 회자될 만한 명장면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해 주십시오. 알다시피 청소년 관련 불가이지 않습니까? 다소 대사의 수위가 세지만 얘기 다 하면 좀 그렇고, 뉘앙스만 좀 얘기하자면, 정아를 상대로 요가를 티칭하던 김세성을 현수가 좁히기 시작하는데, 김 선생이 알고 보니 마조이스트인 겁니다. 맞으면서도 성적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윗집 사람들도 난장판이 된 김에 본색을 드러내는데, 자기네 성적 취향을 되게 솔직하게 밝힙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하드코어한 스타일이라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 유교국 대한민국에서는 대놓고 이야기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미 사실 유튜브에서 다뤄도 노딱이 붙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센 단어들이 많고, 그리고 김 선생이 말하는 한문 선생이 그 한문이 다른 한문이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아마도 하정우 감독 노리고 만든 듯. 결국 윗집 부부가 얘기하는 게 자기네는 유럽식 폴리아모리를 추구한다. 번역하자면 다자 야스주의였던 거고, 그동안 시끄럽게 했던 게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니라 그룹 야스를 즐겼던 거고, 거기다 현수네 부부가 괜찮아 보여서 그룹 야스 일원으로 초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은 여기서 아마 사고 회로가 정지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이없는 설정에서 저는 좀 본의 아니게 또 미친듯이 웃었습니다. 이 막가는 상황에서 말빨이 좋은 현수가 가만히 있지 않는데, 거기서 김동욱 씨의 빈정대는 연기가 아주 예술입니다.
그때 떠올랐던 게 우리나라 최고의 짜증가 박정민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전에 김동욱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은근히 내비치는 이 NTR 또는 그룹야스 가스라이팅 뉘앙스가 되게 불편했는데 이 미친 자들이 다 까고 나서 나는 감정에 충실하게 산다, 자신들의 가치관을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 또한 맞는 말이네 하고 수긍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극중 상황이 이해가 되는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혹자는 더럽다고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서로 동의한 거니 불법은 아니고 뭔가 애매한 영역이죠. 그러면서 영화 보는 나 자신도 무척 보수적이구나 하는 걸 딱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윗집 부부의 상식을 벗어난 제안에 분노하기는커녕 같이 해보자고 하는 정아의 어이없는 현수가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이한이가 온영 선생님이 돼서 본격 부부 상담 영화로 전환이 됩니다. 정아가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동의를 한 게 알고 보니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현수, 저 인간들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외치지만 정아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반박하고 말다툼이 점점 격해집니다. 현수는 맘대로 해보라며 그룹야스 실컷 하라며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도발이 참지 않고 정아가 저질러 버리죠. 바로 윗집 김 선생이랑 키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파국을 치닫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챕터에서 사실 야스보다 더 큰 주제로 전환되기는 합니다. 단순히 현수 부부의 문제가 야스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 부재라는 거,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모습이라든가 영화 전반에 깔아놓았던 복선, 부부가 했던 약속 모든 게 소통의 부재에서 온 걸 깨닫게 됩니다. 정아가 잘 때 문 닫지 말라고 하는 것조차 사실상 남편과의 소통을 위한 마지막 소통 창구를 열어놓은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면서 이제 윗집에서 온 생변태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현수네 부부의 구원자였던 거고, 보고 나면 작게는 부부의 소통 문제인데 나아가서 크게 보면 또 사회적인 소통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회가 갈수록 극단화되고 분열되는 요즘,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소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부터 감정의 변화가 거듭되고 제가 가진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탄탄한 원작의 힘도 있겠지만 시의적절한 각색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하정우 감독이 기존과는 결이 다른 수작을 만들어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출연하는 카메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면 소위 하정우 군단이라고 할 만한 친구들은 사실 이번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극 중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새검정에 사는 경찰하는 호창이 형, 그 와이프 현주씨 등등. 카메오가 누군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카메오 부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하정우 감독이 처음 접촉한 인물이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를 호창이 형으로 섭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부하셨고 파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배우들 섭외보다 카메오 섭외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미와 연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모든 이야기가 아파트에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한정적인 공간이라 답답한 느낌이 있을 법한데 환기 차원에서라도 한강뷰나 시티뷰를 자주 비추어 그런 느낌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연극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주무대가 되는 거실이나 현수의 작업실이 디테일로 공간이 꽉 차 있다 느껴지고 특히나 그림 액자가 많은데 딱 봐도 하정우 감독 작품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챕터에 들어가는 사파가 있는데 이건 미술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지적사항 중 하나인 오디오가 잘 안 들린다는 문제를 좀 받아들여서 하정우 감독이 오디오 자막을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배우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요가 중에 슬로우로 땀이 쏟아지는 장면 이한이 배우의 아이디어이고 후반에 두 부부가 말싸움하는 장면에 나오는 아파트 안내방송 역시 공효진 배우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봤고 과거 세기말에 성엄숙주의 타파를 외치며 과감하게 성담론을 얘기했던 몇몇 한국 영화들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 초보다 더 경직된 사회가 된 것 같은 요즘 이런 솔직한 한국 영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기자회견을 보면 하정우 감독이나 배우들이 꽤 긴장한 것 같던데 아무래도 수위가 센 만큼 그들에게도 큰 도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파격적인 대사와 공감할 만한 주제를 한 번에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윗집 사람들이 선사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덕슐랭 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